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마음이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를 이루게 한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해 놓은 거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는 만약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해야 한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법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정신적 세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길흉, 화복이나 어떠한 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흥망성쇠와 삶의 희로애락 등 모든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더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시작됩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불법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으니 불교는 마음의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정확한 실체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또한 우주의 지나온 과거와 먼 미래의 모습까지도 담아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흙, 먼지 속에서 뒹구는 개미 한 마리조차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태산보다도 무겁지만 미세한 바람에도 쉽게 휘둘리며 심연처럼 깊고도 고요하지만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듯 하지만 온갖 것을 지어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온갖 것을 지어내며 그 본연의 모습은 알기가 쉽지 않고 그 근원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장자의 제유편에는 마음이란 뜨거워지면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가워지면 꽁꽁 얼음과도 같다. 그 빠르기는 잠깐 동안 온 천하를 2번 도는 정도이고 가만히 있으면 심연처럼 깊고도 고요하나 움직이면 하늘 밖으로 치 날아오른다. 세차게 달려서 잡아 메어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마음이란 무엇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끝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실체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그 근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고 형상도 없는 마음이란 환상을 실상으로 알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란 실체도 없는 대상과 수천 년 동안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도 없고 형상도 없는 인간의 마음은 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어느 뇌과학자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도 집단 생활을 거치면서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란 지적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지아코모 리졸라티와 레오나르도 포가시는 마카크 원숭이가 손으로 땅콩을 짚는 실험을 수행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가 자신이 땅콩을 집을 때 발화되는 뇌 속의 신경세포는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을 때도 똑같이 발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울 뉴런 또는 공감 뉴런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최근 신경과학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폭넓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거울 뉴런이 존재하는가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인간 본성의 많은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거울 뉴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며 그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왜 우리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마음 이론을 구축하는 데 능숙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이론은 1978년 데이비드 프리맥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미리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수한 반면 마음 이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호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심리학에서도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보다는 뇌의 실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인 뉴런들의 연결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는 나는 마음의 역공학이 바로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특히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도록 해준 연산 기관들의 체계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전기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과 감정, 의식 등 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정신작용 복합체에서 비롯되는 무형의 산물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의 뇌다에서 나는 시신을 부검해서 누군가의 뇌를 손에 들 때면 항상 경외감을 느낀다. 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일생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1.5kg 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나의 모든 것이자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체유심조를 일체유내조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서는 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고 하였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선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의 무르지어 사는 갖가지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 알로 태어나는 것, 태아로 태어나는 것, 습으로 태어나는 것, 변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나는 그들 모두로 하여금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서 멸도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였으나 자연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우주에 대한 지적 탐구심으로 우주와 지구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밀어내고 인간은 단지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 한 모퉁이에 존재하는 작고
앞으로는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사람들은 지혜와 욕망에 물들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재물과 권력, 명예만 쫓으며 살아가니 세상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와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니 자연의 질서는 파괴되고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들은 멸종되거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연의 모든 것을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된 것입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가이아설을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에서 지구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극심한 오염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계절의 변화까지 바뀌게 되었으며 새와 짐승들은 자취를 감추거나 멸종에 이르렀고 그중 몇몇 종류의 동물들은 책이나 박물관에 가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곤충과 동물들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늘어나는 것은 오직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축들 뿐이라고 합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9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인간들이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뉴런들의 전기 신호를 해독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다른 사람의 뇌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을 서로 알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 뇌 속의 뉴런들이 전기 흐름을 해독하여 우리의 정신세계, 즉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컴퓨터로 해독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집단 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감정과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마음의 인터넷이라는 브레인넷이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전기를 띠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자가 가속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뇌 안에서 진동하는 전자도 일종의 라디오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강도가 너무 미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전달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뇌전도 스캔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대략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 미겔 니코렐리스 박사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대륙을 가로질러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뇌에 칩이 삽입된 원숭이를 발로 밟아 돌리는 트레드밀에 세워놓고 칩에 연결된 전선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지구 반대편의 일본 도쿄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받아서 그들이 만든 로봇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레드밀을 돌며 걸어가는 원숭이의 몸 동작이 일본에 있는 로봇을 통해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2013년 워싱턴 대학교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다른 사람의 뇌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과학자의 뇌 신호를 다른 과학자의 뇌에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두뇌와 두뇌를 연결하는 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물체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인 햄틱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브레인넷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니코렐리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키보드가 아닌 마음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형 소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메일 대신 브레인넷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화는 대화 내용과 억양만 전달할 수 있을 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영상통화는 통화 대상의 몸짓까지 볼 수 있으므로 전화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브레인넷은 대화의 저번에 깔린 감정과 묘한 뉘앙스, 그리고 상대방이 숨기는 감정까지 전달됩니다. 미래의 인류는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니코렐리스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 후손들은 기능과 기술 그리고 윤리를 하나로 규합하여 브레인넷을 구축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수십억의 사람들은 브레인넷을 통해 생각만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대한 집단의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레인넷은 문명 자체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새로운 통신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곤 했습니다. 원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몸 동작으로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후후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기호로 표현하게 되었으며 교환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지면서 마을과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문자를 이용하여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왔고 이로부터 과학과 예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발명된 전화와 라디오, TV 등은 대륙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최근 등장한 인터넷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레인넷이 구축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감정과 생각 그리고 기억을 서로 교환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그 마음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학은 마음의 근원, 즉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연구합니다.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냈듯이 사람도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